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라이딩 호입니다. 오늘 할 것은 제가 중국 슈퍼리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보통은 국내 축구 얘기를 많이 하고요. K리그 아니면 뭐 국대 이야기 아니면은 뭐 해외 리그에 뛰고 있는 한국 선수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다른 얘기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중국을 소재로 이렇게 진중하게 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오랜만에 중국을 소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최상위 리그라고 불리는 일명 중국 슈퍼리그, 말 그대로 이름부터 엄청 짱나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역시나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광저우 FC가 파산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얼마 전부터 막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부채가 많다라고 들었는데 특히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뜬금없다는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축구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지만 오늘은 좀 축구 얘기보다는 약간 좀 전문적인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다라는 식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광저우 FC, 여러분 작년까지는 이제 구단명의 모기업 이름이 들어가도 됐었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모기업 이름이 싹 빠졌죠. 이제 아무래도 모기업의 입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광저우 FC가 완전히 헝다그룹의 소유인 것처럼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광저우 FC는 헝다그룹 거가 아닙니다.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60%는 헝다그룹이 가지고 있고요. 40%는 알리바바 그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 기업이 약간 지분이 있는, 나누어 있는 그런 소유에 있고요. 하지만 헝다그룹이 퍼센트도 높고 워낙 광저우 FC 중심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헝다그룹의 해체가 광저우 FC한테는 존폐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홈구장은 테너 스타디움에서 홈 경기를 가지고요. 그치만 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중국 슈퍼리그가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치르고 있거든요. A조, B조 나누어가지고 A조 모여가지고 B조 모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홈구장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자, 구단주도 헝다그룹 회장인 쉬자인 회장이 구단주도 맡고 있고요.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칸나바로 감독님이 감독으로 있다가 칸나바로 감독님이 워낙 중국 슈퍼리그에서 되게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칸나바로 감독님이 연봉이 많다 보니까 구단에서 이제 해임시킨 것 같고요. 칸나바로 감독님 대신에 이제 감독 대행으로 정쯔 선수죠. 선수인데 감독도 하는 거예요. 정쯔 감독 대행이 이제 감독을 대신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선수가 감독 대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광저우 FC 사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선수를 감독으로 내세운 겁니다. 이제 감독을 새로 기용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정주 선수는 뭐 중국에서 뭐 109경기나 뛸 정도로 중국 국가대표 인연이 상당히 많은 선수인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네, 41살인데도 선수로 뛸 정도면은 네, 확실히 레전드인 레전드네요. 네,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모기업이 형다그룹이 지금 큰일 나가지고 지금 해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줄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애초에 지금 중국 슈퍼리그 팀들의 수입 구조 자체가 적자예요. 적자는 얘기가 돈을 매년 잃는다는 거예요. 매년. 보통은 EPL 예시를 들게요. EP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봉도 많이 주고 이적료까지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출이 크잖아요. 근데 그 지출이 큰 걸 어디서 만회하냐면은 보통은 중계권 수입이나 뭐 가끔씩은 후원금으로 진짜 돈이 없을 때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FA컵이나 뭐 리그컵 뭐 그런 데는 수입이 적다 보니까 뭐 리그에서 네 이제 순위대로 이렇게 EPL 같은 경우는 중계권을 나누어 왔거든요.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돈을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또는 관중 수입 같은 걸로도 돈을 벌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EPL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완화시켰죠. 네, 일부러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가지고 관중을 네, 적극적으로 기용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네,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국 슈퍼리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적자인데 중국 슈퍼리그 자체가 뭐 EPL처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시청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워낙 스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몇몇 나라들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관심이 있다라는 그 정도까지. 그게 네, 현 주소였고요. 너무 스타 선수들만 영입하다 보니까 네, 주급을 많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적료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지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출이 많아진다고 해서 뭐 중국 슈퍼리그가 뭐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매년 뭐 우승한다.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성적은 안 나오지, 선수 실력은 떨어지지, 스타성만 있지. 여기서 말하는 스타성은 이름값에서 말한 거예요. 이름값만 있지. 그냥 뭐 그리고 중국 슈퍼리그에 뛰는 지금 중국 선수들이 연봉이나 이적료만 이렇게 많이 받지 실력은 네, 중국 이제 한국 선수랑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보다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게 사실상 네,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자체가 약간 좀 거품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 뭐 버블 경제 말하듯이 약간 거품이 껴 있어요. 축구판에 좀 거품이 약간 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은 많은데 이렇다 할 수익 구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 돈이 계속 매년 빠지고, 네, 그 돈을 이제 이번에 결정타가 나온 거죠. 이제 헝다그룹에서 네, 부동산으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헝다그룹 자체가 약간 좀 문어발식 네, 경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투자하고 이것도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여러 군데 해가지고 종합적인 이제 회사로 만드는 그런 전략은 좋은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중국 규제가 좀 많이 세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중국에 입국하려면 3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물론 성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3주가 기본이에요. 3주가 기본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더라 하더라도 자가격리가 필수거든요.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2차까지 다 맞으면은 자가격리 PCR 검사한 다음에 음성이면은 바로 자가격리에 풀려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가 상당히 빡세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도 초반에 입국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특히 브라질 선수들이 입국하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광주 FC 같은 경우는
탈레스카랑 파울리뉴 선수를 방출했죠. 합류도 못하기도 하고 연봉도 많다 보니까 사실 얘기는 안 했겠지만 광주 FC가 여기부터 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시즌 초부터. 뭐 이런 갑자기 뜬금없이 막판에 부채가 있어가지고 내년에 뭐 참가하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얘네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얘네들도 코칭 스태프들도 탈레스카랑 파울리니를 방출할 때부터 운영하기 힘들다. 부채가 좀 있다라고 느낌이 왔을 겁니다, 분명히. 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기업 자체가 지금 완전히 두동강랑에 생겨 있고요. 부채가 얼마 정도냐면요. 351조 원이에요. 351조 원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대우현대, 네, 대우가 우리 같은 경우는 대우가 파산할 때 90조 원이었어요, 부채가. 90조 원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번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부채가 351조 원이에요. 우리 한화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 불이행 뭐 전문 용어로는 디폴트라고 하는데요. 디폴트가 돼가지고 결국 파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나온 추산입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351조 원 정도면은 거의 사실상 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광저우 FC란 이름이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강등당하는 한 팀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강등되는 팀이 한 팀이 면제될 수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 짱수 순잉이 이제 짱수 FC였죠. 마지막 해체될 때 이름은 짱수 FC가 수딩그룹이 이제 축구단 운영을 접다 보니까 결국 파산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하위 한 팀이 잔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올해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이 사실 엄청 큰 그룹이에요. 네, 글로벌 500개 그룹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헝다그룹이 122위, 상당히 500위 중에서 122위라면 상당히 높죠. 그만큼 영향력이 깊은 그룹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중국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시진핑이 일부러 헝다그룹을 이제 파산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쪽에 제한을 많이 걸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중국에서 뭐 어떻게든 헝다그룹이 크기 때문에 구제한다 하더라도 구제도 힘들어요. 구제 금융도. 이것도 뭐 가망이 보여야지 하죠. 사실은 구제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상당히 커요. 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사실 축구 얘기가 아닌데 축구를 넘어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옛날에 있는 외환 환율 위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나라 생긴 게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터져가지고 약간 좀 도미노 형식으로 한쪽에서 쓰러지다 보니까 뒤에 있는 도미노도 같이 쓰러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번 헝다그룹 파산이 워낙 큰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부 언론에서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상 언론에서 이 정도까지 호언장담할 정도면은 파산될 가능성도 높아요. 자, 문제는 지금 광저우 FC에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당장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갈 데도 없습니다. 당장에. 작년에도 짱수 FC가 이제 해체된 다음부터 선수들이 이제 갈 길 찾기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올해도 그런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저도 옛날에는 솔직히 중국 슈퍼리그가 이제 2015년인가 2017년인가 그때는 이제 워낙에 전성기였기 때문에 뭐 해외에
뛰는 스타들, 뭐 첼시에서 있다가 주전에 밀려가지고 이제 나온 오스카 선수 같은 경우도 바로 이렇게 영입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거금을 거침없이 투자했던 그런 중국 슈퍼리그였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거품이 꺼지다 보니까 좀 약간 허망하다? 네,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또 뭔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좀 거품 경제랑 좀 비슷해가지고 그거랑 비교하면서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될 것 같고요. 자, 헝다그룹이 1996년 6월 24일 처음에 결성됐다고 나와 있고요. 지금 글로벌 순위가 아까 얘기했었죠. 122위라고. 122위고 워낙 이제 여러 군데에다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 언론 내에서는 이미 한번 폭탄이 터졌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뭔가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터질 게 터졌다.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가는 잘못 걸리면 한 번에 언더훅 맞아가지고 한 번에 훅 간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도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축구 쪽으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광주 FC가 중국 기와의 선봉장이었거든요. 근데 해체되다 보니까 당장 이 선수들을 받아줄 구단이 있을지 그것도 약간 좀 의문이에요. 귀하 선수들을 열심히 기용해서 쓰기도 했고 중국 국가대표에 뛰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여기 광저우 FC에 나왔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큰 팀인데요. 이렇게 한순간 해체해버리면은 이 선수들이 연봉을 깎으면서까지 안 그래도 기존에 계약을 했던 선수들이 여러분들이 올 초에 관심 있게 지켜봤다면 아시겠지만 그 선수들이 새 계약할 때는 연봉을 깎아야 돼요. 이게 올 시즌부터 셀러리 캡이 적용돼가지고 외국인 선수 연봉이랑 국내 선수 연봉이 제한이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10분의 1이 통째로 날아갈 정도로 연봉에 10분의 1만 남고 10분의 9가 날아가는 거죠. 10% 기존 연봉의 10% 정도만 얻을 정도로 이게 상당히 많이 강해졌어요. 셀러리 캡이.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 선수들이 방출된 다음에 다른 구단에 들어가려면은 새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새 계약을 하려면은 연봉을 깎아야 돼요. 그냥 깎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즉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의 10분의 1이 될 정도로 그 정도 연봉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선수들 입장에서도 물론 뛸 수 있는 구단이 있으면 좋겠지만 연봉을 이렇게 깎으면서까지는 차라리 해외로 갔으면 갔지 굳이 여기 남을 이유가 있나. 안 그래도 뭐 자가격리 문제 때문에 규제도 빡센데 다른 데 가서 돈 더 벌고 오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큰 위기거든요. 당장 지금 최종 예선을 치러야 되는데 선수들이 팀이 없어요. 팀이 없다 보니까 경기력이 떨어지거든요. 당장 뛸 팀을 구해야 되는데 연봉을 깎으면서까지 구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들만 우대해가지고 너희들은 기존 연봉대로 받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다른 선수들이 반발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룹 하나가 그냥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추후 상황을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